우리는 별의별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한다. 화가 나도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다가 화병을 만든다. 욕심도 절망도 슬픔도 몽땅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닌다. 내 안에 가득한 모든 쓸모없는 생각들을 싹 비워버리는 비밀은 없을까? 와칭의 저자인 김상훈 작가는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를 텅 비우라고 말한다. 텅 빈 우주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 즉,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우주와 접속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이다. 텅 빈 우주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나는 왜 그 정보를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걸까? 바로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텅 빈 우주와 주파수를 맞추려면 내 마음도 역시 텅 비워야 한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우주에서 빌려 썼던 화를 되돌려주지 않고 머릿속에 품고 있을 뿐이다. 오늘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저절로 텅 비어버리는 우주의 원리를 소개하는 책,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텔레파시란 말 그대로 생각이 두뇌를 벗어나 멀리 전달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된다. 우주는 수많은 사람이 전송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에 영구히 저장된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루퍼트 쉘드레이크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동물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그 아이디어는 우주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 임계치에 이르면 우주의 공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같은 종의 동물들 전체가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집단 기억이다. 이 집단적 정보에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도 들어있다. 지난 수백 년간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자들은 두뇌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사이먼 버코비치 박사는 인간의 두뇌를 분석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두뇌가 몽땅 저장하려면 정보 처리 속도가 초당 1024비트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뇌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룰까? 30여 년간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해온 네덜란드의 롬멜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천체물리학자 로버트 길먼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DNA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예를 들어 떡갈나무의 DNA는 떡갈나무가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DNA는 수억 년에 걸쳐 우주에 저장된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영혼의 99.9%는 우주에 있고 0.1%만 육신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의 영혼이자 진정한 두뇌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다. 우주에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 포드는 자동차와 하나가 되어 자동차 왕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하나가 되어 천재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든 생각을 텅 비운 채 일과 하나가 되면 그 일에 관한 모든 정보가 훤히 보인다. 에디슨은 우리가 일과 진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브래드 해트필드 교수는 초인류 사격수들의 머리에 작은 전극을 붙여놓고 전기적 활동을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선수들마다 명중 직전에 예외 없이 두뇌가 번쩍했다. 그것은 뇌파의 주파수가 알파파로 변하는 모습이었다. 알파파란 온갖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텅 빈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발산되는 주파수다. 즉, 선수들이 표적을 명중시키기 직전 어김없이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이 실험에서 비행기 조종사든 음악가든 의사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예외 없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90%가 꿈을 꾸거나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획기적인 힌트를 얻었다고 대답했다. 과학자들은 천재들도 그와 같은지 그들의 두뇌를 촬영해보았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천재들은 두뇌를 텅 비워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두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온갖 생각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생각은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원래의 나는 텅 비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한 에너지가 응축된 무의 공간에서 탄생한 에너지 덩어리다. 양자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우리를 통제한다. 우리가 생각의 통제를 당하고 사는 것은 표면에 떠오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해 내 머릿속에 가둬놓기 때문이다. 가둬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은 무에서 피어올랐다가 다시 무의 공간으로 스스로 되돌아간다. 우주에는 무수한 생각이 떠다닌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TV와 라디오 주파수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무수한 생각은 인생이라는 연극을 위한 소품이다.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나면 반드시 우주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되돌려주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머릿속에 가둬놓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되돌아간다. 어느 여성은 버스 대기실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과자를 샀던 게 생각나서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내 과자 하나를 집어드는 것 아닌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과자를 집어먹었다. 뻔뻔한 그 남자의 행동에 여자는 화가 났고 책을 집어넣기 위해 가방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뜯지도 않은 과자 봉지가 고스란히 가방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남의 과자를 훔쳐 먹은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남의 과자를 집어먹은 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생각은 180도로 달라진다.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생각만 바뀌었다. 이처럼 생각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 여성은 남편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비웃는 말을 하는 바람에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한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버릇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왜 자꾸만 아무 죄 없는 나를 공격하는 거지? 자신을 피해자로 받아들이니 실제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돌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얼마나 독에 절어 있으면 매일 저렇게 독을 뿜어댈까? 이렇게 생각하자 독에 빠져 절규하는 남편이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져 측은해 보이기 시작했다. 남이 내게 던지는 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남이 내 머릿속에 뛰어들어 독을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내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나쁜 생각들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보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그릇은 저절로 말끔히 비어버린다. 우리가 악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악습관을 일으키는 생각을 외면하고 무조건 억누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틀어박힌 생각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다.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난 오늘 몇 개 피나 피웠지 하고 생각하며 흡연 횟수를 꼬박꼬박 기록해 나가면 거짓말처럼 흡연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다. 중독 증상을 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존재로 받아들여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지고 즉각적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도이치 교수는 우주에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방에도
많은 우주의 파동이 존재한다. 단지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눈을 감고 상상에 잠기는 것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것은 기도를 할 때와 똑같은 원리다. 주파수만 맞추면 원하는 나가 된다. 우리가 찰석같이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세상은 단지 오감이 전해주는 전기 신호를 두뇌가 해석하는 행위일 뿐이다. 양자물리학을 대표하는 이중슬릿 실험에 의하면 미립자는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 즉, 텅 비어 있다. 그러다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알갱이로 모습을 나타낸다. 프린스턴 대학의 존 휠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은 바라볼 때만 현실로 존재한다.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주가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 누군가가 바라볼 때만 현실처럼 눈에 보이는 요술 같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그 누군가가 만물을 꾸준히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누군가는 어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설계에 따라 만물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누군가가 우주에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는 우주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우주에는 모든 존재의 설계도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의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듯 인간의 마음도 작은 현실을 창조해낸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부처나 예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창조 능력이 있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영혼에 얼마나 눈을 뜨느냐의 차이다. 영혼에 큰 눈을 뜬 사람은 큰 능력을 드러내고 작은 눈을 뜬 사람은 작은 능력을 드러낸다. 하지만 창조의 잠재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창조한다고 말하며 인간을 공동 창조자라고 부른다. 우주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